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4년도에 대학생이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을 다니고 있는데 아버지로부터 이 정보를 받아서 2005년도에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20살의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제가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자본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 비즈니스의 시스템을 통해서 아주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는데요. 2009년에 저희 회사에서 인정하는 최고직급을 제가 최연소로 달성을 하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센터를 오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3년간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임신과 출산이라는 그 공백을 3년을 가집니다. 그리고 다시 복귀해서 2019년에 스타 다이몬드라는 직급을 승급을 하게 되고요. 2020년 작년 한 해 굉장히 정신없었죠. 제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이제 산업들이 힘들고요. 자영업자들도 힘이 들고 모두가 참 힘든 시기였는데 그 힘든 시기 속에서 저희 팀들이 너무 열심히 잘해줘왔던 이유로 인해서 덕분에 제가 2020년도에 또 그룹을 발대를 해서 비즈니스를 ING 중입니다. 제 소개는 간단히 여기서 할게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 정보를 저한테 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돈은 쓰고 있는 순간에도 벌어들이고 있어야 부자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용실에 가서 내가 머리를 하고 있는데도 20만원짜리 머리를 하고 있는 순간에도 30만원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부자가 안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말로 인해서 그 멘토와 함께 저희 비즈니스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저희 친정아버지죠, 이제. 저희 친정아버지께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집 가기 전에 여자가 어떠한 나중에 임신과 출산, 육아를 통해서 경력 단절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수익 구조를 만들면 그만큼 든든한 게 없다라는 말씀을 늘 하셨었는데요. 지금 아버지의 그때 그 말씀이 너무나도 공감이 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본격적으로 저희 사업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이름은요, 주식회사 NR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하 이니셜로 제가 NRC로 말씀을 드릴 테고요. 저희는 1999년 12월 8일 설립을 했습니다. 본사는 경기도 수원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국에 센터가 100여 군데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R&D 센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R&D 센터를 보유하고 있고요. 안성에 물류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제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창립한 지 20주년이 된 회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검토는 많은 기관들을 통해서 거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NR 커뮤니케이션의 사업 분야는요, 종합유통회사입니다. 저희는 정보통신을 전문으로 한 종합유통회사인데요. 생활 필수품부터 교육상품,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상품까지 서비스, 다양한 품목들을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의 제품들도 있고요. 저희 기업에서 직접 생산해내고 있는 NRC 전용 제품들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상품은요, 주력 상품입니다. 자, 주력 상품 바로 통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통신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통신 제품을 소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통신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왜냐? 통신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우리가 입는 옷이나 먹는 음식들은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유형의 상품입니다. 그러나 이 통신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특히나 비즈니스화 시키는 것은 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 통신상품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사업적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중성입니다. 자, 통신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화, 그리고 휴대전화, 집에서 쓰는 인터넷, TV, 통신, 이런 모든 것들이 통신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밀접하게 이 통신 요금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남녀, 노소 누구나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인정하시죠? 그죠?
초등학생도 쓰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쓰고요. 남자도 쓰고 여자도 쓰고 모두가 이 통신요금을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절대성입니다. 없으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수도, 가스, 전기, 통신 이 절대 상품을 우리가 국가에서 지금까지 관장해 왔습니다. 왜냐면요. 없으면 누가 손해예요? 파는 사람이 손해예요? 사는 사람이 손해예요? 사는 사람이 손해라는 거죠. 우리 집에 불 없으면 힘들죠. 가스 없으면 힘들죠. 물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기, 가스, 수도 그리고 통신은 세금 형식으로서 우리가 전화세, 수도세, 전기세 이렇게 돈을 내가면서 꼭 필요한 제품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세금 형식으로서 납부를 계속 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통신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소모성입니다. 우리가 한번 물건을 구매를 하고 나서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는 제품이 소모성이 큰 제품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침대를 하나 샀어요. 그럼 그 침대를 다시 살 확률은 굉장히 오래 걸려요.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 이상이 걸릴 수가 있죠. TV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이 핸드폰 요금은 한 달씩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쓰고 다음 달에도 쓰고 계속해서 핸드폰 요금을 소비에 내고 있기 때문에 소모성이 굉장히 큰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자연재해. 이게 뭐냐? 단골 손님도요. 매일 오기 힘들어요. 내가 치킨집을 하는데 우리 치킨집에만 손님이 계속 사 먹진 않습니다. 그쵸? 오늘은 이 치킨도 먹어보고 내일은 저 집 치킨도 먹어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핸드폰 요금은 재미난 것이 뭐냐? 내가 한번 통신사를 통해서 개통을 해서 쓰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씁니다. 누가 사용하라 말아 하지 않아도 이번 달은 SK텔레콤 썼다가 다음 달에는 LG U+를 썼다가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한번 개통해 놓으면 끊임없이 자연 재구매가 일어나는 게 바로 이 통신요금이라는 거죠. 자, 이 통신의 상품은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형태도 없는데 지속해서 계속해서 쓰고요. 누가 써라 마라 하지 않아도 내가 필요에 의해서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남녀노소, 불황이 없다. 호황과 불황이 정해져 있지 않고 계속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쓰고 불을 켜듯이 핸드폰 요금은 사용하고 있는 상품 비즈니스 가치가 굉장히 큰 제품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엄청나게 큰 시장이 형성이 되었어요. 우리가 매일 바르는 화장품 시장보다 훨씬 커요. 그리고 자주 시켜 먹는 치킨, 그리고 소맥 빠질 수 없죠. 이 모든 시장을 다 합산을 해도 통신요금 시장 하나의 단일 시장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방 예산과도 맞먹는 어마어마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게 핸드폰 요금 시장이라는 거죠. 근데 주변에요, 핸드폰 요금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 많이 있으신가요? 아마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아는 친구가 큰 식당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술집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뭐 가게를 해서 엄청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이런 소문을 많이 들어봤지만 거의 대부분 통신요금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부자들은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드실 거예요. 근데 코로나19에 영향 없다. 통신사는요 엄청나게 돈을 법니다. 왜요? 지금 사람들이 집에서 뭐해요? 핸드폰 보죠? 지하철 타면 젊은 사람들이 뭐하고 있어요? 핸드폰 보고 있어요. 핸드폰에 그 데이터를 쓰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다 돈이에요. 그 누군가는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있다는 거죠. 그럼 통신사가 돈을 얼마를 버는지 그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이 프리젠테이션 핵심은 뭐냐면 바로 핸드폰 대리점 사업과 권리소득을 평범한 일반인인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게 오늘 사업 설명의 핵심입니다. 자, SK텔레콤, KT, LG U+, 이 세 개의 이동통신사는요, 통신이라는 어마어마한 상품의 특징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큰 소득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통신사가 얼마를 번 건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이 사업과 연관이 될 수 있는 거는 바로 우리가 지나치면서 별 생각 없이 여겼었던 통신 대리점입니다. 자, 밖에 가면요, 1층에 아주 휘황찬란한 조명과 음향 효과를 통해서 시선을 사로잡으면서
핸드폰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는 판매점, 통신 대리점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밖에 너무 많아요. 1층에 자리 잡고 있고요. 거기 보면 뭐 소문난 맛집처럼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늘 뭐 쿵짝쿵짝 음악 소리 들리면서 핸드폰 개통 하나 하고 가세요. 핸드폰 싸게 해드립니다. 이렇게 광고를 막 하고 있어요. 직원들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엄청 많죠. 근데 저기는 손님만 없는데 어떻게 저 가게가 유지될까? 그것도 1층에서 저렇게 영업을 하는데. 그리고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처음에 핸드폰을 다 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저기는 영업을 저렇게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대부분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다. 왜요?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핸드폰 내 쓰고 있고 별 관심 없어요. 그쵸? 자, 근데 이 대리점이 그렇게 계산이 안 나오는 그런 영업을 왜 하고 있을까라고 의문이 들 정도로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이 대리점이 얼마나 돈이 됐으면 그렇게 많이 차리고 있는지 수익 구조를 한번 볼게요. 자, 핸드폰 대리점 하나 차리는 데는요,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합니다. 약 3억에서 10억이라는 기본 자본금이 들어가요. 자, 그래서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이 통신사는 직접 소비자를 모집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대리점을 통해서 대신 가입자를 모집을 하는데요. 소비자는 이 판매점이나 대리점에 가서 핸드폰을 고르고요. 요금제로 선택을 하고 이제 개통을 해냅니다. 자, 그럼 이 통신 대리점이 통신사와 고객을 중간에서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통신사가 이제부터 서비스를 바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한 달 동안 고객은 열심히 핸드폰 요금을 쓰고 납부를 합니다. 어디에 납부를 하느냐? 통신사로 납부를 하는 거죠. SK 고객은 SKT, KT 고객은 KT에게, LG U+ 고객은 LG U+에게 요금을 납부합니다. 자, 그러면 이 대리점 사장님의 수익은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고객이 사용하는 요금의 평균 7%를 관리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받아갑니다. 이 고객이 5만원을 쓰게 되면요, 7% 3,500원이죠. 이 3,500원이라는 돈을 이 대리점 사장님이 한 달에 딱 한 번만 받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고객이 또 한 달 동안 열심히 요금을 쓰고 요금을 5만원 내요. 어디에요? 통신사로 냅니다. 자, 그러면 이 통신사에서 다시 이 고객이 납부한 요금 5만원의 7%를 다시 대리점 사장님에게 관리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걸 언제까지? 평균 5년 정도를 대리점 사장님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 3억에서 10억이라는 큰 자본금을 들여서 대리점을 오픈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고객이 한 달에 한 번 요금 납부하는 5만원의 7%, 3,500원을 받아가지고 내가 처음 투자했었던 3억에서 10억이라는 자본금을 다 회수를 하려면 몇 명의 가입자를 모집을 해야 될까요? 쉽게 계산이 안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통닭집 사장님은 1억이라는 자본금을 투자를 해서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통신대리점 사장님은 5억이라는 자본금을 가지고 오픈을 했습니다. 첫 달에 통닭집 사장님은요, 1000마리를 판매합니다. 자, 우리가 치킨 시키면 뭐 요즘 15,000원, 16,000원 이렇게 거의 통닭값을 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뭐 점포세, 통닭값, 뭐 양념값, 배달비 다 떼고 하면 한 3,500원 정도 통닭집 사장님이 순마진으로 가져간다고 계산을 해봤어요. 자, 그럼 이번 달에 1000마리를 튀겨서 팔았어요. 그러면 3,500원씩 계산을 하면 350만 원이 됩니다. 그죠? 자, 통신대리점 사장님도 열심히 가입자 모집합니다. 열심히 가입자 모집을 하는데 한 사람당 3,500원씩 관리 수수료를 받았어요. 이번 달,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지난달 1000명의 가입자를 모집을 해서 3,500원씩 가져왔더니 350만 원이라는 수입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같아요. 두 번째 달에 통닭집 사장님이 또 1000마리를 튀겨 팔았어요. 1000마리를 튀겨 팔아서 350만 원을 벌어갑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통신대리점 사장님 또 열심히 가입자를 모집해서 1000명의 가입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면 3,500원씩 계산을 하면 350만 원을 벌어가야 되는데 이번 달부터 이 통신대리점 사장님 수입은 달라져요. 플러스 350만 원. 이게 뭐냐? 지난달에 유치했던 1000명의 가입자가 이번 달에도 핸드폰 요금을 사용을 하고
돈을 내기 때문입니다. 치킨집은 지난달에 우리 집에서 시켜 먹은 고객이 다시 이번 달에 또 반드시 한 달에 한 번씩 약속을 지키듯이 시켜 먹을 확률은 높지 않아요. 그런데 이 통신대리점은 이번 달에 유치한 고객이 쓰는 요금 플러스 저번 달에 유치했었던 고객이 누적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수입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3개월째 통닭집 사장님이 여전히 1000마리를 팔면 350만원을 벌겠죠. 통신대리점 사장님도 또 1000명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수입은요, 1월달, 2월달에 모집했었던 그 2000명의 소비자가 이번 달에도 당연히 핸드폰 요금을 사용하고 돈을 냅니다. 그래서 1050만원이라는 누적 수입이 만들어지는 거죠. 350만원, 350만원, 350만원. 이게 누적이 되는 겁니다. 10달 누적해서 볼게요. 10개월 차 통닭집 사장님은 똑같이 1000마리를 튀겨서 팔았어요. 그러면 350만원 벌겠죠? 통신대리점 사장님은요, 똑같이 1000명의 가입자를 모집을 했으나 수입은 10배가 됩니다. 1월부터 9월까지 9000명의 고객이 핸드폰 요금을 알아서 사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3500만원이라는 누적 수입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통닭집 사장님과 같은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월급을 받죠. 자, 이번 달에 또 한 달 열심히 근무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내가 일했던 것에 대한 보상을 더블로 얹어서 이번 달에 2배의 월급을 받을 수 없죠. 그런데 이 통닭집 사장님과는 다르게 통신대리점 사장님은 이 9,000명, 지금까지 내가 유치했었던 고객이 이번 달에 우리 가게에 와서 신규로 가입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자동으로 재구매를 해서 쓰고 있었기 때문에 누적 수입의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가게 됐다는 거죠. 재미난 건 그 다음 달입니다. 통닭집이 문을 닫았어요. 통닭집 사장님이 너무 과로해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어서 영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소득은 없죠. 통신대리점 사장님,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여행을 갔습니다. 일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 달은요, 시간 맞춰서, 날짜에 맞춰서 3,500만원이라는 권리소득이 들어오는 거죠. 내가 대리점을 지키고 있지 않아도, 가게 문을 열지 않아도, 우리 대리점에서 한 번 개통해서 나간 고객은 밤새도록 사용함에 따라서 나의 소득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통신대리점 사장님이 가져가는 소득의 비밀이었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이 통신대리점 사장님 소득을 알게 됐는데 충격적이었어요. 밖에 대리점 사장님들이 돈 어떻게 버는지 사실 관심 없었고요. 그리고 돈을 열심히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노동 수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 노동과 시간을 맞바꾸지 않으면 소득을 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통신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이 어마어마한 거리용 소득을 만들어가고 있었구나. 그러니 밖에 대리점이 8일 날리고 있는 그런 점포의 손님도 하나 없는데 계속 그 점포를 유지할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11년간 20만 명을 확보한 휴대전화 대리점 사장님, 부산입니다. 부산의 이 대리점 사장님은 20만 명을 확보했어요. 10,000명일 때 3,500만원이니까 20만 명이면 어마어마하겠죠. 한 달에 월 4억이 넘는 돈을 벌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소득을 만들어갔습니다. 그 사장님의 수입의 구조의 비밀은 바로 휴대전화 대리점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통신대리점 수입이 돈이 된다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또 우죽순 대리점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대리점들이 가입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완전 예전에 우리 98년도, 99년도 그 당시로 돌아갔을 때 핸드폰을 쓰고 있는 사람보다 쓰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이 사업을 시작하신 분이 지금의 이 모든 초코화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었고요. 그 초코화 시장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했다는 거죠. 인구수보다 핸드폰 개통수가 더 많은 게 현재의 모습입니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실효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딴짝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더라도 시대와 맞지 않으면 너무 힘이 들겠죠. 삐삐를 쓰고 있을 때 핸드폰 대리점에 대한 사업 설명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97년도, 96년도에 사람들이 삐삐를 많이 들고 있었어요. 물론 그때도 핸드폰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대중화되어 있진 않았고요. 대부분 삐삐를 쓰고 있었어요. 저도 그때 98년도까지 삐삐 들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삐삐를 쓰고 있을 때 사람들에게 사업 설명회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삐삐가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을 쓰게 된 시장이 올 거예요. 초등학생들도 핸드폰 들고 다니고 다 들고 다닐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야, 공부하는 학생이 핸드폰이 뭐가 필요하냐? 주부가 뭐가 핸드폰이 필요하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어때요? 요즘에는요, 애완견까지 GPS 장착해서 핸드폰 기능을 하고 있는 그거 막 붙이고 그런다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 다 쓰고 있어요. 난 절대 010으로 안 바꿀 거야. 난 011 쓸 거야. 하셨던 분들 다 지금 010 쓰고 계시죠? 시대의 흐름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자, 과거를 알면요,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통신은 역사를 아주 빠른 속도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통신의 흐름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통신 대리점 사업의 기회가 3억에서 10억이라는 큰 돈을 투자한 어떤 사업가가 아닐지라도 핸드폰 요금을 쓰고 있으면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는 통신 대리점 사업의 기회를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뜰폰 많이 들어보셨어요? 관심 없어요, 사람들. 알뜰폰 뭐 그런 거나 몰라. 당연히 관심 없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보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보는 사실 돈이거든요, 요즘 세상에. 그런데 알뜰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핸드폰의 시대가 오고 삐삐와 공중전화가 없어질 거다 했을 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었던 것처럼 알뜰폰도요, 관심 없어요. 그거 효도폰이야? 그 전화 거의 걸고 받고 안 하는 사람들이 받는 용으로만 쓰는 거 알뜰폰이야?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지금 관심도 없으세요. 그러면 그 돈이 안 되면 우체국이든 이마트든 이런 대기업들이 왜 알뜰폰 사업에 다 뛰어들까요? 돈이 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 알뜰폰은요, 우리가 이렇게 인증받을 때 보면 SK, KT, LG U+, 그리고 알뜰폰 이렇게 4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알뜰폰 쓰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게 전부 알뜰폰 업체의 브랜드입니다. 현재 알뜰폰 가입자는요, 10,000,000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알뜰폰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은요, 요금을 저렴하게 쓰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알뜰폰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KT 그리고 LG U+의 요금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불 요금제라는 조금 참신한 것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물론 후불 요금제의 기본입니다. 자, 선불 후불의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핸드폰 요금을 쓰고 한 달 뒤에 요금 납부를 하면 후불이에요. 그건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자, 선불은 먼저 요금을 충전하고 사용할 때마다 차감하는 방식이 선불입니다. 자, 교통카드를 볼 때 먼저 충전해서 쓰는 경우가 있고요. 나중에 후납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선불로 먼저 내게 되면 기본이 있습니다. 저렴해요. 돈을 먼저 내기 때문에 저렴하게 주는 거예요. 헬스장도 우리가 한 달 등록하는 것과 3개월 등록하는 것과 6개월 등록하는 것과 금액이 다르죠. 선불로 먼저 내기 때문에 할인을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불 요금제에 저렴한 거와는 별개로 또 엄청난 파급적인 것이 있는데요. 바로 신용불량자 통신연체자 개인 회생 중인 분들이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분들은 밖에 대리점에서 가입이 안 돼요. 핸드폰. 그래서 본인 명의로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NR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 선불 요금제를 유통하는 N텔레콤을 요금제를 사용하시게 되면 저희가 모두가 개통이 가능합니다. 왜요? 저희 선불이니까 문제될 게 없어요.
연체를 일으킬 위험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개통이 가능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선불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들을 유치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핸드폰을 쓰고 있지 않던 소비자를 핸드폰을 쓰게 하는데 대리점 사장님들의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기존의 핸드폰을 쓰고 있는 고객이 알뜰폰 요금제로 옮겨오게 하는 또 하나의 시장이 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N스마트라는 엄청난 기능을 통해서 고객을 유치하고 있어요. 자, 이 N스마트는 태블릿 PC 안에 영업의 모든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태블릿 PC 안에 저희 N텔레콤 비즈니스의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신 이후에 고객을 유치를 할 수가 있다는 뜻인데요. 걸어다니는 대리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 이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면서 내 지인들한테 핸드폰 요금 얼마 써? 우리 N텔레콤을 넣어놓으면 요금 한 20% 싸게 쓸 수 있어 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한 달에 5만원 쓰시는 분이 4만원의 요금을 쓸 수 있다고 하면 괜찮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태블릿 PC로 바로 개통을 하면 그 순간부터 그 고객은 내 고객이 되어서 밖에 대리점 사장님에게 관리 수수료를 내지 않고 내가 그 관리 수수료를 받아오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자, 개통 대상자, 내 지인이 되겠죠? 내 지인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핸드폰 요금 한 달에 얼마 써? 5만원 쓴대요. 5만원 쓰면 통신사 어디야? SK텔레콤 쓰고 있대요. SK텔레콤에게 5만원 납부하고 내가 처음에 개통했던 그 대리점 사장님에게 3,500원씩 관리 수수료 가고 있는 거, 그거 3,500원 관리 수수료 놔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밖에 대리점에서 개통했었던 내 지인을 내가 N스마트를 통해서 바로 개통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5분이면 개통돼요. 자, 그러면 그 고객은 이제부터 SKT 고객이 아닌 나의 고객이 되는 거예요. N텔레콤 고객이 됩니다. 자, N텔레콤 고객이 되는 순간부터 20%를 제가 받아볼 수가 있어요. 자, 고객은 핸드폰 요금 쓰는데 똑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요금을 충전해서 쓰든 아니면 후불 기존 방식처럼 한 달 쓰고 요금 내고 한 달 쓰고 요금 내고 이렇게 하고 있겠죠. 자, 그럴 때마다 이 고객에 의한 개통 수수료를 요금 요율 관리 수수료를 이제 제가 받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간단합니다. 아까 대리점 수익 구조와 똑같아요. 내가 N스마트를 통해서 고객을 유치합니다. 그럼 고객이 한 달 동안 요금 열심히 쓰고 납부를 하겠죠? 그러면 내가 이제 이 대리점 사장님처럼 똑같이 20%를 받아가는데 여기 포인트는요, 평생 받아가고요, 상속이에요. 저희 5년간만 받는 게 아니라 상속까지 해드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다고 우리가 이 N스마트를 분양받는데 3억에서 10억을 내야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저 비용으로 어마어마한 소득과 함께 상속까지 받을 수 있는지,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굉장히 쉬운 업무예요. 유심칩만 바꿔 끼우면 바로 내 고객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 쉬울 수는 없다는 거죠. 요즘은 비대면 개통이라고 해서 직접 만나지 않고도 개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플을 다운받아서 고객이 직접 기입을 하세요. 고객이 직접 누르면 저희가 보고 확인만 눌러주면 바로 개통이 됩니다. 물론 유심칩도요, 고객의 집에 무료로 배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고객은 집에서 방구석에서 개통한다. 우리가 방구석 개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집에서 고객을 만나지도 않고 근무할 수도 있고, 고객 또한 사무실로 대리점으로 오지 않고 개통을 해갈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쉬워요. 이건 이제 멤버십 개통을 하는 방법인데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게 쉽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플을 통해서 고객이 직접 요금제도 변경할 수 있고요, 번호도 변경할 수 있고요, 다양한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 저희가 기술 개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관리할 게 사실 별로 크게 없어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저희는 개통이 됩니다. 밖에 대리점은요, 찾아가서 내가 서비스 받아야 되지만 저희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밤 9시까지 개통되는 대리점은 아마 N텔레콤밖에 없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수익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주마감을 하고 있는데요. 1일부터 8일까지 1차 마감, 9일부터 15일까지 2차 마감, 이렇게 두 마감을 합산해서
당월 15일 날 수당을 지급해드리고 있고 16일부터 23일까지를 3마감 그리고 24일부터 말일까지를 4마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마감을 3차, 4차 마감을 합산을 해서 다음 달 15일 이렇게 수당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와 가족의 소비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판매를 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나에게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밖에 대리점을 통해서 개통해서 핸드폰을 쓰던 것을 이제는 나에게 내가 소비자로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1인당 평균 월 5만원 정도 사용을 한다고 가정할게요. 사실 지금 5만원보다 훨씬 많이 쓰고 계세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5만원으로 한번 제가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4인 가족 기준일 때 한 달에 우리 가족 통신비가 20만원 정도 지출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1년이면 240만원이고 5년이면 1200만원이에요. 생각보다 굉장히 큰 돈이에요. 이 핸드폰 요금이. 자, N스마트로 가족 모두가 개통을 하게 된다면 20만원에 20%를 돌려받죠. 그러니 매월 4만원이라는 돈을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1년이면 48만원이고요. 5년이면 240만원이 절약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에 한 번씩 240만원 가족 여행을 가도 괜찮겠죠? 자, 두 번째, N텔레콤 소비자 모집을 내가 해보겠다라고 해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N스마트로 소비자를 모집을 했을 때 1인당 그 고객들이 5만원 정도 요금을 사용을 하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요금의 20%를 내가 받아가니까 소비자가 10명이면 5만원에 20%면 만원이에요. 자, 한 명이면 만원, 10명이면 10만원, 100명이면 100만원이라는 권리소득을 받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고객은 한 달만 쓰고 물론 그만 쓰는 고객도 있을 수 있어요. 중간에 해지하는 고객도 있고 정지하는 고객도 있겠죠. 그렇지만 한번 연결해 놓으면 거의 대부분은 이번 달에도 사용하고 다음 달에도 사용하고 이렇게 핸드폰 요금을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핸드폰 요금을 계속 사용을 하게 될 때마다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20%를 돌려받는데 저번 달에 내가 100명의 가입자를 유치했어요. 그럼 이번 달에 또 한 명부터 새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101명부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소득이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고객을 어디 가서 그럼 유치를 하느냐? 저희는 온라인을 통해서 전국 개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페 활동이라든지 블로그 활동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검색을 많이 하세요. 소비자들이. 이제 알뜰폰에 대한 정보도 많이 알게 됐고 또 요금제를 내가 어떻게 좀 싸게 써보겠다 또는 신용불량자나 개인회생, 연체자 이런 분들은 본인 명의로 핸드폰을 사용할 수가 없는데 내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야 인증도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N텔레콤을 많이 검색을 하십니다. 그럼 저희가 이렇게 포스팅을 해놓으면 고객이 필요에 따라서 전 지역의 모든 고객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법은 다양해요. 저희가 공격적으로 이렇게 또 가입자를 만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차에 선불폰, 신용불량자 통신연체자, 외국인, 개인회생, 파산, 본인 명의로 모두 개통 가능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왜? 내가 필요한 게 아니니까. 자, 그런데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이렇게 캡처를 하거나 사진을 찍었다가 연락을 오시기도 하죠. 자, 세 번째 수익 구조입니다. 그것은 나 혼자 이 사업을 하지 않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소개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핸드폰 대리점을 하고 있는 곳, 뭐 중고 단말기를 판매하는 곳, 외국인들이 개통하는 곳, 또는 핸드폰의 업종에 연결되지 않더라도 카페라든지 미용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우리 소비자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이런 곳은 어디든지 저희가 N스마트라는 태블릿 PC 하나로 모두 개통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자,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이 미용실을 하고 있어요. 또는 뭐 네일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손님들이 많이 오시죠. 자, 그러면 손님들이 네일을 받다가도 이거 뭐예요? 물어보면 이거 N텔레콤이라는 알뜰폰인데 요금제가 이렇게 저렴하고 내가 사용하면 20% 요금을 돌려받는다고 하더라. 자, 그래서 내 아는 지인이 하고 있는데 여기 가입하고 싶으면 명함을 드리겠다. 이렇게 하면 이 거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꼭 이 장소에 직접적으로 소비자가 오지 않더라도
이런 다양한 거점들을 통해서 소비자들을 저희가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있는 거점들이 마련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거점에서 일으키는 고객 또한 나의 간접적인 고객이다 라고 인정을 해서 소득을 받아갈 수 있는 게 세 번째 수익 구조입니다. 자, 이 태블릿 PC를 분양받은 거점의 사장님들이 각자 4인 가족들만 개통을 해도 소비자는 24명이 돼요. 여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나를 기준으로 1분, 2분, 3분, 1분, 2분, 3분 이렇게 해서 총 6분의 거점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거점의 사장님들이 4인 가족들만 개통을 해도 24명의 소비자가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러면 이 24명이 5만 원씩 사용을 한다고 계산을 해보았을 때 120만 원 매출의 5%면 매월 6만 원이라는 추가 소득을 가져갑니다. 한 사람도 상업적 행위를 통해서 소비자를 유치하지 않고 그냥 내 가족들 그리고 나 이렇게 소비하는 사람들만 모집을 해도 최소 6만 원을 받아가는데 사실 이 6만 원을 벌려고 우리가 일을 하진 않죠. 자, 그런데 이 가입자들이 이 6개의 대리점이 각각 이제 소비자를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시간 속에서 온라인 마케팅도 하고요. 지인 마케팅도 하고요. 또 거기 내 매장에 찾아온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또 홍보가 되면서 가입자를 유치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이 6개의 대리점이 100명씩의 소비자만 모집을 하더라도 600명의 소비자를 모집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요금 매출이 총 3천만 원이 되는 거고요. 이제 600만 곱하기 5만 원씩 하면 3천만 원이에요. 이 3천만 원 곱하기 3천만 원 매출의 5% 하면 매월 150만 원의 추가 소득을 받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6개의 대리 거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입자가 늘어나게 돼요. 자, 그래서 시간 속에서 50개의 대리점이 만들어졌다. 이 50개의 대리점이 진짜 3억에서 10억이라는 자본금을 투자를 해서 점포를 차려서 엄청난 보증금과 시설 투자비를 해서 만드느냐? 아니죠. 그냥 내 주변의 사람들이 태블릿 PC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게 한 개의 대리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50개의 대리점이 각자 100명씩 가입자 모집하면 5,000명이 되겠죠? 자, 이 5,000명의 소비자가 일으키는 매출이 약 2억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한 달에요. 자, 그럼 5%를 받아가면 내 소득은 매월 1,250만 원이라는 권리형 소득을 받아갈 수 있게 되는 게 이 보상 플랜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누구나 이 NRC 사업을 통해서 N텔레콤이라는 브랜드를 통해 소비자를 모집을 한 이후에 그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요금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받아가는 이 보상 플랜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재택근무와 또는 이제 직장생활 자영업 하는 것만큼 열심히 시간 투자를 하셔서 소비자를 잘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자, 통신과 네트워크 마케팅이 만났기 때문에 아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게 저희 사업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저한테 핸드폰 요금 비즈니스가 아닌 일반적인 유형의 상품, 예를 들어 뭐 옷이라든지 뭐 액세서리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제품을 유통을 하라고 했으면 저는 사실 좀 자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화장품이라는 것은 나에게는 너무 잘 맞지만 상대방에게는 그닥 뭐 기능이 뭐 이렇게 탁월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옷도 마찬가지. 나는 이 옷이 너무 예쁜데 상대방은 이 옷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경쟁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핸드폰 요금이라는 거는 내가 SK텔레콤 쓰다가 LG U+ 쓴다고 해서 뭐 크게 잘못되는 것도 없어요. 예전에는 통합 품질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런 통합 품질도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통신과 네트워크 마케팅이 만났다는 것은 어쩌면 내가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정말 열정 하나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한 가지 상품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통신 상품 하나만으로도 어마어마한데 그 외에도 다양한 생필품들도 함께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인프라 속에 다양한 상품들을 저희가 제휴를 맺고 유통을 함으로써 줄로 만들어진 기반에 다양한 상품들이 런칭되면서 매출 볼륨을 키워나가는 게 저희 사업의 또 두 번째 비전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인데요. 태블릿 PC를 분양받으시게 되면
개인 쇼핑몰을 이렇게 하나씩 따로 다 분양을 받게 됩니다. 물론 관리는 회사에서 다 하기 때문에 저희는 홍보만 하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화면이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면 카테고리에 보면 저희 회사 제품도 있고요. 이 지금 삼성과 LGTV를 홍보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의 브랜드 제품부터 중소기업 제품, 그리고 뭐 마트에 있는 다양한 제품들까지 모두 저희 알몰7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세븐데이즈라는 것은요, 7가지 상품을 일주일 동안만 전국 최저가로 판매를 하는 건데요. 옥션, 지마켓, 시들번가 어디를 검색하더라도 저희 아이몰7보다 저렴한 제품은 없습니다. 단 요 7가지의 제품에 한해서 말이죠. 자, 그럼 이 일주일이 지나면 다시 이 7가지 제품의 품목이 바뀝니다. 그러면 계속 소비자들이 가장 저렴한 제품들을 만날 수 있도록 저희가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블렌더입니다. 블렌더가 48,900원이에요. 저희 아이몰7에서 구매를 하시면. 자, 그리고 여기 5,900MV라고 있는데 이게 점수예요. 그래서 이 MV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저희가 또 다시 돌려드리고 수당으로 이제 매출로 잡히는 거죠. 그리고 489원이라는 적립금도 바로 드려요. 자, 똑같은 제품을 저희가 네이버에서 검색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최저가가 86,460원이에요. 자, 저희는 48,900원인데 여기는 86,460원이라는 거죠. 이렇게 금액이 차이 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저희가 뭐 100원, 200원 저렴하게 해드리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저희가 최저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대용량 제습기입니다. 회원가 저희가 299,9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매출은 31,500MV가 잡힙니다. 자, 핸드폰 요금을 5만원 쓰면 저희가 45,500MV가 매출로 잡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299,900원 제습기를 샀을 때 31,500. 물론 MV는 조금 작지만 우리 회사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MV를 많이 드릴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소정의 MV가 잡히고 있죠. 똑같은 제품입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했어요. 전국 최저가 374,570원입니다. 금액 차이가 나죠?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모기 포집기. 캠핑 갔을 때 많이들 들고 다니시죠? 자, 1,900원입니다. 요거는요, 네이버에 검색했더니 최저가가 18,800원입니다. 자, 요렇게 통신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써보고 좋은 느낌을 전달을 해요. 그리고 또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케팅을 통해서 이 핸드폰 요금제가 필요한 사람들을 저희 소비자로 만들어냅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낸 소비자를 저희가 유통하고 있는 다양한 제품들과 함께 또 소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의 브랜드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 다양한 브랜드와 함께 가지고 있으면 매출이 당연히 증대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의 소비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네 사람이 되고 네 사람이 다시 8명이 되고 이렇게 쫙쫙 늘어나다 보면 전국을 무대로 내 소비자와 고객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 고객이 사업자가 되고 이러한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강력함을 통해서 저희가 가입자가 가입 늘어남에 따라 그 매출의 주인공이 누구나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네,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어요. 저희가 우리 기초사업설명회는 사실 저희 팀에서 제가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 너무 잘하셔서 오늘 우리 대리님을 위한, 오은경 대리님을 위한 이제 강의라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어떻게 조금 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7살짜리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이 일을 하면서 저희 아이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제가 가질 수가 있고 또 내가 내 스스로의 어떤 그 스케줄을 조절을 하고 또 내가 육아맘 워킹맘으로서의 밸런스를 잘 맞춰 나갈 수 있는 거는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였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20대 때는 저의 30대를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떻게 제가 살고 있을까 잘 상상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NIC에서 소비자를 만들고 그 소비자를 통해서 또 사업자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출근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나오는 소득을 가져갈 수 있다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저는 이 일을 계속 해왔었는데요. 지금 돌아보니 그때의 그 선택이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사소한 소비로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유통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저희 NIC 사업의 매력 포인트인데요. 잘 검토하셔가지고 저희가 또 빠른 시일 내에
만나 뵙게 되어서 또 함께 마케팅 잘 진행을 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뭐 50회선 또는 100회선 이렇게 목표를 합니다. 자, 그러다가 나중에는 사업자도 만들어가고 또 그 사업자에게 내 모든 노하우를 전수해주면서 내가 마케팅할 시간에 나는 다른 걸 또 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시간 복제가 이루어지는 게 저희 일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준비한 기초사업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